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실전 모의고사 20탄 실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쳐 총 8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90분입니다. 필기시험은 1번부터 35번까지 35문제 중 21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36번에서 80번까지 45문제 중 27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실기시험 45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36번) 음식을 삼키는 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음식을 삼키는 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는 갈아서 만든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갈아서 만든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1. 식전에 신맛이 강한 음료를 준다.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을 많이 나오게 하여 살에 들릴 수 있으니 주의한다. 2.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식사 중간에 마셔도 안 되고요. 자주 마셔도 안 됩니다. 음식물을 삼키기 쉽게 식사 전에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한다. 3. 수시로 말을 걸어 음식을 천천히 삼키게 한다. 수시로 말을 걸면 안 되겠죠?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는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다. 4. 머리와 목을 약간 뒤로 젖혀 음식을 삼키게 한다. 아니죠? 약간 앞으로 숙이고 가능하면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한다. 5. 음식이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 맞습니다. 아주 잘게 썰어도 삼키기 힘든 대상자에게 음식이 원래 모양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 36번의 정답은 5번. 음식이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 (37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눕힌다. 오른쪽 아니지요?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건강한 쪽은 왼쪽입니다. 따라서 1번 왼쪽을 밑으로 하여 눕힌다 해야 맞습니다. 2. 왼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받쳐준다. 왼쪽 아니지요? 마비된 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하고 안정된 자세를 취하게 한다. 마비된 쪽.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마비된 쪽은 오른쪽입니다. 따라서 오른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받쳐준다. 3. 입안 오른쪽으로 음식을 넣어준다. 오른쪽 아니지요?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에서 넣어준다. 건강한 쪽.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건강한 쪽은 왼쪽이지요? 입안 왼쪽으로 음식을 넣어준다. 4. 국을 한 숟가락 먹인 후 밥을 준다. 맞습니다. 음식을 삼키기 쉽게 국이나 물, 차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게 한다. 5. 식후에 찌꺼기가 남기 쉬운 입안 왼쪽을 확인한다. 왼쪽 아니지요? 마비된 쪽 뺨 부위에 음식 찌꺼기가 남기 쉬우므로 식후 구강관리를 한다. 마비된 쪽.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마비된 쪽은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죠. 오른쪽.
따라서 식후에 찌꺼기가 남기 쉬운 입안 오른쪽을 확인한다. 37번의 정답은 4번. 국을 한 숟가락 먹인 후 밥을 준다. 38번. 약물이 성분과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귀약은 냉동고에 보관한다. 냉동고 아니지요? 귀약은 상온의 그늘진 곳, 상온이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 안약이나 귀약은 투약 후 입구를 생리식염수 솜으로 잘 닦아 상온이 그늘진 곳에서 보관한다. 2.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맞습니다. 알약은 원래의 약용기에 넣어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습기가 차지 않는다. 3. 안약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아니죠? 안약은 상온이 그늘진 곳, 상온이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 4. 가루약은 물약에 녹여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안됩니다. 가루약에 물기가 있으면 변하기 쉽다. 따라서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5. 갈색병에 들어있는 물약은 직사광선이 드는 곳에 보관한다. 아니죠? 시럽제나 물약은 서늘한 곳에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한다. 38번의 정답은 2번.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39번. 염증이 있는 오른쪽 귀에 물약을 넣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약을 차게 하여 넣는다. 귀약이 너무 차거나 뜨거우면 뇌를 자극하여 오심, 구토,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다.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약병을 잠깐 온수에 담근다. 2. 약을 넣은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준다. 맞습니다. 귀 입구를 잠깐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누워있도록 한다. 3. 귓바퀴를 후하방으로 잡아당긴 후 약을 넣는다. 후하방 아니죠? 후상방입니다.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 약물 투여가 쉽도록 한 후 측면을 따라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점적한다. 4. 약을 넣은 후 오른쪽 귀를 아래로 향하게 한다. 아래로 아니죠? 위쪽으로 향하게 한다. 약을 넣은 귀를 아래로 향하게 하면 물약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약을 넣은 후 오른쪽 귀를 위쪽으로 향하게 한다. 5. 약을 넣기 전에 면봉으로 귀 속을 깨끗하게 닦는다. 아니죠? 면봉에 용액을 묻혀 대상자의 귓바퀴와 외이도를 깨끗하게 닦는다. 39번의 정답은 2번. 약을 넣은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준다. 40번. 대상자의 눈에 안약을 넣을 때 옳은 위치는? 안약을 넣을 때 옳은 위치는 첫 번째, 아랫 눈꺼풀 하안검을 아래로 부드럽게 당겨서 결망낭을 노출한다. 결망낭, 노출. 두 번째, 아랫 눈꺼풀 하안검이 중앙이나 외측으로 아랫 눈꺼풀 하안검이라고 합니다. 하안검의 중앙이나 외측으로 1 내지 2cm 높이에서 안약 용액을 투여한다. 1. 각막 위, 각막 아니죠? 결막입니다.
결막. 2. 비루관 입구 아닙니다. 비루관은 점적이 끝난 후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 안약이 코 안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막아준다. 3. 위 눈꺼풀 상안검 아니죠? 아랫 눈꺼풀 하안검이 중앙이나 외측. 4. 하부 결막낭 중앙 맞습니다. 아랫 눈꺼풀 하안검이 중앙이나 외측으로 1 내지 2cm 높이에서 안약용액을 투여하게 되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5. 상부 결막낭 내측 아니죠? 상부 내측 아닙니다. 40번의 정답은 4번 하부 결막낭 중앙. 41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은 1. 이동하는 동안 슬리퍼를 신긴다. 슬리퍼 아니고요. 신발은 굽이 낮고 폭이 좁지 않으며 뒤가 막혀 있는 것으로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화장실 바닥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화장실 바닥 아니고요. 이동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어 대상자가 변기에 앉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한다. 3. 변기 옆에 있는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맞습니다.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노인이 잡을 수 있게 한다. 4. 옷을 입고 벗기 쉽게 속옷을 입히지 않는다. 아니죠? 갈아입기 쉬운 속옷을 입힌다. 5. 배설 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아닙니다. 배설 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응급벨을 설치한다. 41번의 정답은 3번 변기 옆에 있는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42번 대상자의 배설을 돕기 위해 사용할 이동변기로 적절한 것은? 이동변기로 적절한 것은 첫 번째, 변기통은 탈부착하여 청소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편안히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 있도록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물로 세척을 하거나 소독약으로 소독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네 번째, 대상자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해야 한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양쪽 팔걸이가 없는 것 아니죠? 팔걸이가 있어야 한다. 2. 침대에 부착되어 있는 것 관련 없습니다. 3. 본체와 변기통이 일체형인 것 아니죠? 일체형 아닙니다. 탈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변기통은 탈부착하여 청소할 수 있어야 한다. 4. 뜨거운 물로 세척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이동변기는 의자처럼 사용하고 사용한 변기통은 소독하거나 뜨거운 물로 세척한 후 건조시킨 다음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5. 양변기 시트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 양변기 시트 아니죠? 대상자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해야 한다. 42번의 정답은 4번 뜨거운 물로 세척할 수 있는 것. 43번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변 중인 대상자가 배설을 어려워할 때 돕는 방법은 1.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아닙니다. 화장지를 변기 안에 깔아주거나 음악을 틀어주어 배설시 나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한다. 2. 차가운 물을 마시게 한다. 아니죠?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으면 괄약근과 주변 근육이 이완되면서 변이를 느낄 수 있다. 3. 배변할 때까지 앉혀 놓는다. 안됩니다. 대상자가 변이를 호소할 때 즉시 배설할 수 있게 돕는다. 4. 이동변기를 치우고 기저귀를 채워준다. 아니죠? 대상자가 스스로 배설할 수 있도록 한다. 배변, 배뇨 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5. 항문 주위에 미지근한 물을 끼얹어 준다. 좋은 방법이죠? 배설이 어려울 때는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변이를 자극한다. 43번의 정답은 5번 항문 주위에 미지근한 물을 끼얹어 준다. 44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기저귀를 사용해도 변기 사용을 시도한다. 맞습니다. 기저귀를 쓰게 되면 대상자가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어 스스로 배설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저귀를 사용했던 대상자라고 해도 약간의 도움으로 대상자가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변기를,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있다면 간이변기 사용을 시도해 본다. 가능하면 대상자가 화장실이나 변기에서 배설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수면시간 이외에는 창문을 항상 열어둔다. 아니죠?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노출은 피한다. 3. 피부 발적이 보이면 문지르며 마사지해준다. 안됩니다. 피부 발적이 보이면 욕창 예방 조치를 한다. 장기적으로 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 피부가 붉어지는지, 상처가 생기는지, 통증을 호소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욕창 예방 조치를 한다. 4.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기저귀를 갈아준다. 아니죠? 배뇨, 배변 시간에 맞추어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주어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한다. 5. 기저귀에 대변이 조금 묻은 경우 떨어내고 재사용한다. 절대 안됩니다. 기저귀는 재사용하면 안된다. 44번의 정답은 1번. 기저귀를 사용해도 변기 사용을 시도한다. 45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은 1. 둔부를 수시로 알코올 소독한다. 아니죠? 둔부 및 항문 부위, 회음부를 따뜻한 물티슈로 닦아낸 후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말린다. 2. 기저귀는 정해진 시간에 교환한다. 정해진 시간 아닙니다. 젖었으면 속히 갈아주어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한다. 3. 피부가 붉어진 경우 더운 물주머니를 대어준다. 더운 물주머니는 피부에 화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조심한다. 특정 부위에 압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침대에서는 적어도 2시간마다,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자세를 바꾸어준다. 4. 기저귀가 뭉치지 않도록 잘 펴서 둔부를 감싸준다. 좋은 방법이죠? 5. 엉덩이에 발적이 있으면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어준다. 안됩니다. 도넛 모양의 베개는 사용하지 않는다. 청골 부위의 욕창 예방을 위해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오히려 압력을 받는 부위의 순환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삼간다. 45번의 정답은 4번. 기저귀가 뭉치지 않도록 잘 펴서 둔부를 감싸준다. 46번.
대상자의 구강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입안을 닦아낼 때는 목젖까지 닦는다. 목젖 아니지요? 입안을 닦아낼 때 혀 안쪽이나 목젖을 자극하면 구토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너무 깊숙이 닦지 않는다. 2. 일회용 스펀지에 치약을 묻혀 닦는다. 치약 아니고요. 물을 묻혀 사용한다. 거즈를 감은 서랍자 또는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물에 적셔 사용한다. 3. 대상자를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닦는다. 아닙니다. 대상자가 앉은 자세나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하며 부득이하게 똑바로 누운 자세일 때는 상반신을 높여준다. 4. 구강점막에 염증이 있으면 구강청결제로 닦는다. 아니죠? 구강점막에 염증이 있으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입안을 닦아내는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치아가 있는지, 잇몸, 입천장, 혀, 볼 안쪽 등이 헐지는 않았는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시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5. 위쪽 잇몸과 이를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맞습니다. 먼저 윗니와 잇몸을 닦고 거즈를 바꾸어 아래쪽 잇몸과 잇몸과 이를 닦는다. 다음으로 입천장, 혀, 볼 안쪽을 닦아낸다. 46번의 정답은 5번. 위쪽 잇몸과 이를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47번. 대상자의 머리 손질을 돕는 방법은 1. 손톱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손톱 아니고요.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1번은 머리 손질 방법이 아니고요. 머리 감기기 방법입니다. 머리 감기기. 2. 빗질은 두피에서 모발 끝쪽으로 한다. 맞습니다. 한 손은 모발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두피에서 모발 끝쪽으로 빗는다. 3. 두피 손상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발라준다. 아니죠. 모발과 두피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4. 머리카락은 젖은 상태에서 빗으로 정돈한다. 젖은 상태 아니죠? 머리카락은 마른 상태에서 빗으로 정돈한다. 5. 엉킨 머리카락은 두발 세정제를 발라 빗긴다. 두발 세정제 아닙니다. 물을 발라 빗긴다.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에는 물을 적신 후에 손질한다. 47번의 정답은 2번. 빗질은 두피에서 모발 끝쪽으로 한다. 48번.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1. 목욕담요로 복부를 덮는다. 복부 아니고요. 누워서 무릎을 세우게 하고 목욕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대상자의 몸과 다리를 덮는다. 2.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후 방수포를 깐다. 아니죠? 둔부 밑에 방수포와 목욕수건을 겹쳐서 깔고 변기를 밀어 넣는다. 3. 따뜻한 물을 음부에 흘러보낸 후 닦는다. 맞습니다. 4. 회음부에 분비물이 있으면 소독해준다. 아니죠? 회음부에 악취나 염증, 분비물 이상이 있으면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5. 회음부 세척 후 젖은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젖은 수건 아니죠? 회음부 세척 후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48번의 정답은 3번. 따뜻한 물을 음부에 흘러보낸 후 닦는다.
49번. 남성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1.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멸균 장갑 아니지요? 일회용 장갑.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다.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한 후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다. 2.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다음 그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아니죠? 둔부 밑에 방수포와 목욕수건을 겹쳐서 깔고 변기를 밀어넣는다. 3. 차가운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 비누로 닦는다. 차가운 물 아닙니다.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 물수건에 비눗물을 묻힌다. 피부에 비누기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닦는다. 4.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과 음낭이 뒷면을 닦는다. 맞습니다. 음경은 길쭉한 부분이죠. 음낭은 주머니 모양입니다.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과 음낭이 뒷면을 닦는다. 정답은 4번. 5. 변기를 빼낸 후 둔부에 남아있는 물기를 젖은 수건으로 닦는다. 젖은 수건 아니죠? 변기를 빼낸 후 둔부에 남아있는 물기를 마른 수건으로 닦아낸다. 49번의 정답은 4번.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과 음낭이 뒷면을 닦는다. 5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옷을 입고 벗는 순서는 건벗 마입만 아시면 됩니다. 건벗, 마입, 건벗.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 마입.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 입힌다. 질문에서 입히는 순서를 묻고 있지요?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 마비된 쪽이 앞에 오고요. 마비된 쪽. 중간에 머리. 건강한 쪽이 나중에 오게 됩니다. 건강한 쪽 순서로 입힌다. 마비된 쪽은 질문에서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팔이죠. 오른팔. 머리는 가운데 오고요. 머리. 건강한 쪽은 왼팔이 됩니다. 왼팔. 따라서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오른팔, 머리, 왼팔. 정답은 1번. 오른팔, 머리, 왼팔. 51번.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일으킬 때 요양보호사의 허리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자세는? 첫 번째, 요양보호사의 허리와 가슴 사이 높이로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해야 한다.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한다. 두 번째, 요양보호사의 어깨로 대상자의 가슴을 지지하고 양손은 허리를 잡아 지지한다. 양손은 허리를 잡아 지지한다. 5번 그림. 겨드랑이를 잡고 있죠? 탈락입니다. 세 번째. 발을 적당히 벌리고 서서 발을 적당히 벌리고 서서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놓아 지지면을 넓힌다. 3번 그림. 발을 모으고 있어서 탈락. 4번 그림. 역시 발을 모으고 있어서 탈락입니다. 네 번째. 양다리에 체중을 지지한 후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하여 골반을 안정시킨다. 1번 그림, 무릎을 펴고 있어서 탈락입니다. 5번, 대상자의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천천히 일으켜 세운다. 천천히 일으켜 세운다. 모두 맞는 그림은 2번 그림이죠. 요양보호 사이 허리와 가슴 사이 높이로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해야 한다. 요양보호 사이 어깨로 대상자의 가슴을 지지하고 양손은 허리를 잡아 지지한다. 발을 적당히 벌리고 서서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놓아 지지면을 넓힌다. 양다리에 체중을 지지한 후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하여 골반을 안정시킨다. 대상자의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천천히 일으켜 세운다. 모두 맞는 그림은 2번. 52번. 그림과 같이 반좌위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고 편안하도록 하는 방법은? 반좌위란 반앉은 자세로 천장을 보며 누운 상태에서 침상머리를 45도 정도 올린 자세를 말합니다. 숨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식사시나 위관 영양을 할 때의 자세죠. 할 때. 1. 발바닥에 베개를 대어준다. 아니죠? 2. 다리 쪽 침대를 살짝 높여준다. 맞습니다. 다리 쪽이 침대를 살짝 올려주면 대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고 편안하다. 3. 목과 어깨 밑에 베개를 받쳐준다. 아니죠? 3번은 바른 자세 유지 방법입니다. 4. 머리 쪽 침대를 더 높게 올려준다. 아닙니다. 5. 등 뒤에 베개를 A자 형태로 받쳐준다. 5번 역시 바른 자세 유지 방법이죠. 52번의 정답은 2번. 다리 쪽 침대를 살짝 높여준다. 53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그림과 같이 계단을 올라가고자 할 때 이동 순서로 옳은 것은? 그림에서 대상자는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사용하여 계단을 올라가고자 할 때는 지, 건, 마 순으로 올라갑니다. 지, 건, 마. 지팡이는 항상 앞에 오고요. 지팡이. 계단을 올라갈 때는 힘이 드니까 건강한 다리부터 올라갑니다.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순서로 계단을 올라간다. 건강한 다리는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왼쪽 다리죠. 왼쪽 다리. 마비된 다리는 반대쪽인 오른쪽 다리죠. 오른쪽 다리. 지팡이는 항상 앞에 오고요. 따라서 이동 순서로 옳은 것은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정답은 5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54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돕는 방법은 첫 번째, 대상자에게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앉아서 건강 한쪽 손으로 준비한 휠체어를 잡게 한다. 건강 한쪽 손은 질문에서 왼쪽 편마비 대상자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 손이죠. 오른쪽 손으로 준비한 휠체어를 잡게 한다. 1번 그림 보시면 마비된 쪽 손인 왼쪽 손으로 휠체어를 잡고 있어서 틀렸습니다. 4번 그림도 역시 마비된 손인 왼쪽 손으로 휠체어를 잡고 있어서 틀렸습니다. 5번 그림도 마비된 쪽 손인 왼쪽 손으로 휠체어를 잡고 있어서 틀렸지요? 두 번째,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허리를 잡아주고 다른 한 손은 어깨를 지지하여 준다. 세 번째, 대상자의 건강 한쪽 무릎을 세워 건강 한쪽 무릎을 세워 천천히 일어나도록 도와주어 휠체어에 앉힌다. 건강 한쪽 무릎은 대상자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지요? 오른쪽 무릎입니다. 오른쪽 무릎. 3번 그림 보시면 마비된 쪽 무릎인 왼쪽 무릎을 세워서 틀렸습니다. 따라서 모두 맞는 그림은 2번 그림이지요. 대상자에게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앉아서 건강 한쪽 손인 오른쪽 손으로 준비한 휠체어를 잡게 한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허리를 잡아주고 다른 한 손은 어깨를 지지하여 준다. 대상자의 건강 한쪽 무릎인 오른쪽 무릎을 세워 천천히 일어나도록 도와주어 휠체어에 앉힌다. 정답은 2번. (55번) 다음 그림과 같이 척추 고정판을 사용하여 대상자를 이동할 때 고정하는 위치를 옳게 짝지은 것은? 그림을 보시면 가는 이마입니다. 이마. 나는 위팔이고요. 다는 손목과 엉덩이입니다. 엉덩이. 라는 무릎이지요. 무릎. 마는 발목입니다. 발목. 척추 고정판을 사용하여 대상자를 이동할 때 고정하는 위치를 옳게 짝지은 것은? 척추 고정판 중앙에 대상자를 놓고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팔 순서로 고정한다. 정답은 3번. 나다라. (56번)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매트리스 위에 찜질기를 깔아준다. 찜질기 안되죠?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열을 발산하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2. 대상자 외에 1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한다. 안됩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압력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한다. 따라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 3. 일주일에 한 번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일주일 아니고요. 하루에 한 번은 기구의 정상 동작을 확인한다. 4. 매트리스는 끓는 물에 소독한 후 말려서 사용한다. 안됩니다. 매트리스는 열에 닿으면 터질 수 있다. 따라서 매트리스 셀은 공기를 빼고 흐르는 물로 씻고 말린다. 매트리스 커버는 흐르는 물로 씻거나 세탁해서 말린다. 5.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 맞습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의 정상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 손을 대상자의 등과 엉덩이 밑에 넣어 매트리스가 대상자를 부양하는지 확인한다. 56번의 정답은 5번.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 57번. 대상자를 도울 때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좋은 방법이죠? 2.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좋은 방법입니다. 3. 시간을 정해두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시간을 정해두면 안 되겠지요? 기저귀가 젖었으면 속히 갈아주어야 한다. 4.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둔다. 맞습니다. 5. 배설물을 처리하기 전과 후에 손을 씻는다. 좋은 방법이지요? 따라서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정답은 3번. 시간을 정해두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58번.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리된 음식이 남았을 경우에는 냉장 보관하되 가급적 빨리 먹는다. 맞습니다. 2. 보관된 냉동식품을 해동시켰을 경우에는 다시 냉동시키면 된다. 아니죠? 안 된다. 보관된 냉동식품을 해동시켰을 경우에는 다시 냉동시키면 안 된다. 3. 시금치 등 잎채소는 눕혀서 보관한다. 눕혀서 아니죠? 세워서 보관한다. 세워서. 시금치 등 잎채소는 눕혀 놓으면 빨리 시들므로 세워서 보관한다. 4. 달걀은 뾰족한 부분이 위로 향하게 놓는다. 아닙니다. 아래로 향하게 놓는다. 아래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둥근 부분이 위로,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놓는다. 5. 달걀은 변질을 예방하기 위해 물로 비벼서 씻는다. 아니죠? 달걀을 물로 비벼 씻으면 표면이 보호막이 제거되어 오염물질이 기공을 통해 내부로 침투되어 변질되기 쉬우므로 비비면서 씻지 않는다. 달걀 껍데기는 행주로 살살 닦거나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한다. 58번의 정답은 1번. 조리된 음식이 남았을 경우에는 냉장 보관하되 가급적 빨리 먹는다. 59번.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물건을 선반 위로 올린다. 아니죠?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2. 거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다. 거실 바닥 아니죠?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는다. 3.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맞습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4. 의자 뒤에 서서 등받이를 잡게 한다. 아닙니다. 탁자 아래로 들어가 탁자 다리를 꼭 잡는다. 5. 승강기를 이용하여 밖으로 대피시킨다. 승강기 아니죠? 계단을 이용하여 밖으로 대피시킨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한다.
59번의 정답은 3번.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60번. 씹기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씹기 장애란 음식을 입에 넣고 윗니와 아랫니를 움직여 잘게 자르거나 부드럽게 가는데 문제가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1. 큰 숟가락을 사용하여 먹게 한다. 숟가락이 크면 안 되겠죠? 작은 숟가락을 사용하여 천천히 식사한다. 2. 앉은 자세에서 턱을 들고 씹게 한다. 턱을 당기고 씹게 해야 합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 머리는 정면을 보고 턱은 몸쪽으로 약간 당긴다. 3. 식사 후 2-3시간 정도 앉아있게 한다. 2-3시간 아니죠?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약 30분 정도 똑바로 앉는다. 4. 익힌 채소보다 신선한 생채소를 먹게 한다. 생채소 아니죠?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해서 먹는다. 5. 과육을 숟가락으로 긁어 먹게 한다. 맞습니다. 과일류는 부드러운 과육을 잘게 잘라 먹거나 숟가락으로 긁어 먹는다. 60번의 정답은 5번. 과육을 숟가락으로 긁어 먹게 한다. 61번. 재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1. 국소 난방을 한다. 국소 난방 아니죠? 전체 난방을 한다. 전체 난방. 국소 난방보다는 전체 난방이 바람직하다. 2. 창가에 화분을 올려놓는다. 아니죠? 햇빛을 차단하지 않도록 창가에 물건을 두지 말고 커튼은 얇은 것과 두꺼운 것을 병용하여 온도, 채광, 소음 등을 조절한다. 3. 습도를 20에서 30%로 유지한다. 아닙니다. 습도는 40에서 60%가 적합하다. 4. 자연채광 차단용 커튼을 친다. 자연채광은 차단하면 안 되겠죠? 자연채광은 밝고 습도가 낮으며 자외선에 의한 살균 효과가 있어서 신진대사를 좋게 한다. 반면에 채광에 의한 직사광선이 눈에 닿으면 채광에 의한 직사광선이 눈에 닿으면 각막의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커튼, 발, 블라인드 등을 사용한다.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커튼, 발, 블라인드 등을 사용한다. 5. 낮 동안 2-3시간 간격으로 환기한다. 맞습니다. 환기는 하루에 2-3시간 간격으로 3번, 최소한 10에서 30분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61번의 정답은 5번. 낮 동안 2-3시간 간격으로 환기한다. 62번. 대상자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구체적인 외출 계획을 세운다. 맞습니다. 대상자의 욕구를 확인하여 사전에 외출 계획을 세운다. 2.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우선시한다. 보호자 아니죠? 대상자의 욕구를 확인한다. 3. 요양보호사의 개인 업무를 병행한다. 안됩니다. 업무 대행 중 요양보호사는 자신이 사적인 업무를 병행하지 않는다. 4. 외출이 만족 정도를 보호자에게 확인한다.
보호자 아니고요. 대상자에게 확인한다. 대상자에게 진행 과정 및 처리 결과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만족스러운지를 확인한다. 5.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한다. 동료 요양보호사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외부 요인이 있는 경우는 대상자 및 가족과 상의하여 상황에 맞게 대처한다. 62번의 정답은 1번. 구체적인 외출 계획을 세운다. 63번. 재가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문 안쪽에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아니죠. 방 안에서는 잠그지 못하는 문으로 설치한다. 2. 난간 주변에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인다. 맞습니다. 치매 대상자는 시력이 약화되어 있고 비슷한 색깔을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난간, 출입구 및 난로 주변에는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이는 것이 좋다. 3. 채광을 고려하여 방은 1층보다 2층에 배치한다. 아니죠? 치매 대상자의 방은 위생적이고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되 2층보다는 1층이 좋다. 4. 모기약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화장대 위에 둔다. 모기약은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에 보관해야죠. 다리미, 칼, 헤어드라이어, 재봉틀, 난로, 약, 살충제, 세제, 단추, 성냥, 라이터 등 위험한 물건은 치매 대상자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한다. 5.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열 전도율이 높은 것으로 감싼다. 안됩니다. 절연체로 감싸야죠. 절연체. 화상 예방을 위하여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준다. 63번의 정답은 2번. 난간 주변에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인다. 64번. 치매 대상자가 흥분해서 서랍 안의 물건을 꺼내며 헝클어 놓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반복적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크게 손뼉을 치는 등 관심을 바꾸는 소음을 낸다. 관심을 바꾸는 소음을 낸다. 예를 들면 손뼉치기가 있죠. 손뼉치기. 두 번째,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다. 좋아하는 음식을 준다. 세 번째,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네 번째, 과거의 경험. 과거의 경험 또는 고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콩 고르기, 나물 다듬기, 빨래 개기 등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한다.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콩 고르기, 나물 다듬기, 빨래 개기 등이 있습니다. 1. 행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아니죠? 2.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물어본다. 아닙니다. 3. 반복 행동을 그만두도록 손으로 제지한다. 아니죠? 4. 청소하기 어려우니 그만하라고 설득한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5. 콩나물 다듬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맞습니다. 단순한 일거리, 즉 콩 고르기, 나물 다듬기, 빨래 개기 등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한다. 64번의 정답은 5번.
콩나물 다듬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65번) 치매 대상자가 밤에 일어나 베개솜을 먹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 먹으려고 하는 이식 증상을 보이고 있죠? 이럴 때는 위험한 물건을 먹지 못하도록 치워야 합니다. 1. 수면제를 먹여 재운다. 안됩니다. 2. 장갑을 끼고 자게 한다. 아니죠? 치매 대상자가 끊임없이 난폭한 발작을 하지 않는 한 신체적 구속은 사용하지 않는다. 3. 솜을 먹으면 안 된다고 설명한다. 치매 대상자는 방금 한 말을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4. 가족에게 새 베개를 사오게 한다.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니죠? 5. 솜베개 대신 두꺼운 수건을 베게 한다. 맞습니다. 솜베개 대신 대체할 수 있는 물건으로 바꾼다. 65번의 정답은 5번. 솜베개 대신 두꺼운 수건을 베게 한다. (66번) 낮에 집안에서 배회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배회란 아무런 계획도 목적지도 없이 돌아다니는 행위를 말합니다. 1. 창문을 활짝 열어둔다. 안되죠?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의 문을 잠근다. 2.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 아닙니다.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지 않는다. 소음은 치매 대상자로 하여금 그들에게 포위당했다는 느낌이 들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는 크게 틀어놓지 않는다. 3.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해준다. 복잡하면 안 되겠죠?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배회 증상을 줄인다. 4.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맞습니다. 상실감이나 욕구와 관련된 배회일 때는 치매 대상자 주변을 친숙한 것으로 채워주고 가족과 다과 등을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 5. 이불과 베개를 새 것으로 바꿔준다. 아니죠? 친숙한 것으로 채워준다. 66번의 정답은 4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67번) 야간에 집안에서 목적 없이 이곳저곳을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취침 전에 운동량을 늘려준다. 취침 전 아니죠? 낮 시간에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여 야간 배회 증상을 줄인다. 2. 현관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시킨다. 현관문을 잠가야죠?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이 문을 잠근다. 3. 침대 옆에 걸어둔 옷가지를 치운다. 맞습니다. 침대 옆에 매달려 있거나 부주의하게 내던져진 옷가지는 착각과 환각을 일으킬 수 있다. 4. 배회 동선을 차단하여 낙상 위험을 줄인다. 차단하면 안 되겠죠?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5. 거실을 어둡게 하여 방에서 나오는 것을 방지한다. 거실을 어둡게 하면 안 됩니다. 집안을 어둡게 하지 않는다. 67번의 정답은 3번. 침대 옆에 걸어둔 옷가지를 치운다. (68번) 치매 대상자가 배를 잡고 안절부절 못하며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대처 방법은? 치매 대상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보이는 비언어적 신호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지의 뒷부분을 움켜잡고 있다. 바지의 뒷부분을 움켜잡고 있다. 움켜잡고 있다. 두 번째, 옷을 올린다. 옷을 올린다. 세 번째, 구석진 곳을 찾는다. 구석진 곳을 찾는다. 네 번째, 대중 앞에서 옷을 벗으려고 한다. 옷을 벗으려고 한다. 벗으려고 한다. 다섯 번째, 서성이면서 안절부절 못한다. 안절부절 못한다. 68번에 질문 보시면 배를 잡고 안절부절 못한다고 나와 있죠? 서성이면서 안절부절 못한다.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의 증상입니다. 1번,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맞습니다. 2. 조금 있다가 나가자고 한다. 아니죠? 3. 배가 아프니 집에 있자고 한다. 아닙니다. 4. 아들이 오면 함께 나가자고 한다. 적절하지 않죠? 5. 밖은 위험해서 나갈 수 없다고 한다. 아닙니다. 정답은 1번.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69번. 치매 대상자가 자신이 부채가 없어졌다며 찾아다니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 부채 대신 선풍기를 쓰자고 한다.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니죠? 요양보호사가 치매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확신을 갖게 해야 합니다. 2. 부채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설명한다. 아닙니다.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의심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본다. 3. 나중에 사줄 테니 기다리라고 말한다. 아니죠? 치매 대상자가 물건을 두는 장소를 파악해 놓는다. 4. 찾아주겠다며 어떤 부채인지 물어본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물건을 찾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5. 똑같은 부채를 준비했다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맞습니다. 동일한 물건을 자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경우 같은 물건을 준비해 두었다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할 때 대상자가 물건을 찾도록 도와준다. 69번의 정답은 5번. 똑같은 부채를 준비했다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70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다른 대상자의 사물함에서 옷을 꺼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석양 증후군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1. 어르신 옷을 같이 찾아봐요 라며 이끈다. 좋은 방법이죠? 해질녘에는 요양보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매 대상자와 함께 있는다. 2. 왜 남의 옷을 가져가세요 라며 소리친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주거나 애완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한다. 3. 옷은 내일 찾고 주무세요 라고 하며 조명을 끈다. 조명을 끄면 안 되겠죠?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4. 남이 옷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라며 옷을 정리한다.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닙니다.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 산책을 한다. 맑은 공기는 정신을 맑게 하고 치매 대상자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힌다. 5. 자꾸 이러시면 독방으로 가셔야 해요
라며 단호하게 말한다. 신체적 제한은 침해 대상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몸부림치거나 화내고 고집부리는 행동을 더욱 악화시키므로 하지 않는다. 70번의 정답은 1번 어르신 옷을 같이 찾아봐요 라며 이끈다. (71번) 침해 대상자가 곁에 있는 이성을 항상 만지려고 하는 성적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이럴 때는 이성과 거리를 두게 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1. 행동을 할 때마다 다른 방에 격리한다. 적절하지 않죠? 2. 일시적인 행동이므로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아닙니다. 3. 큰 소리로 야단을 쳐서 행동을 멈추도록 한다. 적절하지 않죠? 4.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연락한다고 말한다. 아니죠? 즉각 멈추지 않으면 침해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5. 프로그램 진행 시 이성과 거리를 두어 좌석을 배치한다. 맞습니다. 곁에 있는 이성을 만지려고 하는 성적 행동을 보일 때 이성과 거리를 두게 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71번의 정답은 5번. 프로그램 진행 시 이성과 거리를 두어 좌석을 배치한다. (72번) 대상자와 대화할 때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바람직한 것은? 1. 대화하는 내내 웃는다. 아니죠? 대상자와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지으며 대화한다. 2. 손가락으로 지적하며 이야기한다. 지적하면 좋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위협적으로 느끼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3.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한다. 바람직한 방법이지요? 눈높이를 맞추고 이야기한다. 4. 시선은 분산되지 않도록 한 곳에 고정한다. 아닙니다. 정면으로 마주보며 이야기한다. 5.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동안 계속 고개를 끄덕인다.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이 과하면 좋지 않겠죠?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을 통하여 대상자의 기분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72번의 정답은 3번.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한다. (73번) 침해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할 때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나 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표현법입니다. 여기에는 행동, 영향, 느낌, 바람이 들어가지요. 1. 지금은 목욕하기 싫으시군요. 나 전달법 아니죠? 2. 그럼 언제 목욕을 하면 좋을까요? 나 전달법 아닙니다. 3. 목욕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질 거예요. 적절하지 않죠? 4. 목욕을 하지 않으면 대상자의 행동이지요. 가려울까봐 그에 따른 영향입니다. 걱정돼요. 나의 느낌이지요. 그렇다면 생략된 나의 바람은 목욕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생각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 씻지 않으면 대상자의 행동이죠. 냄새가 나서 그에 따른 영향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해요. 나의 느낌이 아니죠? 틀렸습니다. 73번의 정답은 4번. 목욕을 하지 않으면 가려울까봐 걱정돼요. 나의 바람은 목욕을 했으면 좋겠어요.
74번. 다음 대화에서 효과적인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은? 공감이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이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상자, 우리 애들은 왔다 간 지 너무 오래됐어. 다른 사람들은 손주들까지 데리고 자주 오던데. 대상자는 애들을 많이 보고 싶어 하고 있죠? 많이 보고 싶어. 대상자의 마음을 잘 헤아린 답변을 찾으시면 됩니다. 1. 자녀분들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바람직한 공감이 표현이지요. 바람직한 공감은 상대방이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자신이 말로 요약해서 다시 반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분들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2. 그동안 그런 말씀 안 하시더니 왜 그러세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3. 연세가 많으시니 이것저것 서운한 게 당연해요. 서운한 게 아니라 자녀들이 보고 싶다는 얘기죠. 4. 자녀분들이 무심하네요. 전화해서 오라고 할게요. 적절한 반응이 아닙니다. 5. 옆방 어르신네 가족은 외국에 살아서 아예 안 와요. 적절하지 않지요? 74번의 정답은 1번. 자녀분들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75번) 알아듣기는 하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언어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언어장애 대상자 1. 질문에 빨리 답하게 한다. 아니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지 않는다. 2. 대상자의 옆에서 귀에 대고 말한다. 아닙니다.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는 얼굴과 눈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한다. 3. 대상자 얼굴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 큰 소리 아니죠?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말할 필요는 없다. 4.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맞습니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5.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방향을 정하여 설명한다. 요양보호사 아니죠?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방향을 정하여 설명하는 것은 시각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75번의 정답은 4번.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76번)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진압력 장애란 시간, 장소,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에 이상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아니죠? 주의사항을 그림이나 문자로 적어서 제시한다. 문자. 2. 대상자의 미래계획을 함께 세운다. 아니죠? 미래계획 아닙니다. 시간 개념이 떨어져 날짜, 요일, 시간을 자주 착각하여 실수한다. 3. 대중매체에 나오는 신조어를 사용한다. 신조어 알아둘 수 없겠죠? 4. 장소, 날짜, 시간에 대해 자주 인식시킨다. 맞습니다.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5.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별명을 사용한다. 별명 아니고요.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76번의 정답은 4번. 장소, 날짜, 시간에 대해 자주 인식시킨다.
77번. 다음 중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해야 합니다.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 1. 설사와 복통을 하는 대상자. 아니죠? 2. 운동 직후 혈압이 상승한 대상자. 아닙니다. 3. 손가락을 베어 출혈이 있는 대상자. 아니고요. 4. 발목 염좌로 통증을 호소하는 대상자. 아닙니다. 5. 얼굴에 화상을 입어 호흡이 곤란한 대상자. 맞습니다. 얼굴이나 입술에 화상을 입었을 때는 손상된 조직이 부어서 기도를 막아 호흡 곤란이 오므로 즉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77번의 정답은 5번. 얼굴에 화상을 입어 호흡이 곤란한 대상자. 78번.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이 관찰될 때 취하게 해야 하는 회복 자세는 혀나 구토물로 인해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흡인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보이면 대상자의 몸 앞쪽으로 한쪽 팔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로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눕힌다. 눕힌다. 이게 바로 회복 자세입니다. 1번 그림을 보시면 한쪽 팔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로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눕히고 있죠. 회복 자세입니다. 회복 자세 정답이지요. 2번 그림은 바닥을 등에 대고 누운 자세입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3번 그림은 엎드린 자세죠. 아니고요. 4번 그림은 엎드린 자세에 배에 베개를 받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 아니고요. 5번 그림은 똑바로 누운 자세에 다리에 베개를 받치고 있습니다. 정답 아니고요. 정답은 1번 회복 자세. 79번.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을 정확히 시행한 경우는 1번 그림 보시면 가슴뼈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구조자의 손꿈치를 놓아야 하는데 손바닥으로 누르고 있죠? 틀렸습니다. 4번 그림 역시 손바닥으로 누르고 있어서 틀렸습니다. 5번 그림도 손바닥으로 누르고 있어서 틀린 그림이죠? 2번 그림 보시면 대상자의 가슴 중앙인 가슴뼈, 즉 흉골이 아래쪽 절반 부위에 구조자의 한 손이 손꿈치를 놓고 그 위에 다른 한 손을 놓고 평행하게 겹치고 있습니다. 손가락은 깍지를 끼거나 펼 수 있는데 2번 그림은 깍지를 꼈지요. 3번 그림은 손가락을 펴고 있습니다. 둘 다 손 자세는 맞는 그림이죠. 2번 그림 보시면 양팔이 팔꿈치를 곧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을 이루게 하고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죠. 3번 그림 보시면 양팔이 팔꿈치가 구부러져 있지요?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80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1. 심장 리듬은 5분 간격으로 분석한다. 5분 간격 아니죠? 자동 심장 충격기는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 분석을 자동 반복한다. 2.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 대상자를 붙잡아 지지한다. 안됩니다. 충격이 전달된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한다. 3. 전기 충격이 전달되고 1분 후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한다. 1분 후 아니지요? 충격이 전달된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한다. 4. 분석 중이니 물러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맞습니다. 분석 중이니 물러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5.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심폐소생술을 5회 시행하고 적용한다. 아닙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붙인다. 80번의 정답은 4번. 분석 중이니 물러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실기시험은 18문제까지 틀려도 합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21탄 기출분석 실전 모의고사 필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